이 종목은 대체 왜 움직였을까요? 화제가 된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신라젠부터 볼까요? 지금 주가는 0.67%? 장 초반에 진짜 강하게 출발을 했었잖아요. 이슈가 있었습니다. 신라젠이 3천억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다는 소식 전해지고 규모는 3천억 원이고 키움증권을 비롯한 자산운용사에서 등등해서 이 자금을 모으는 것이고 이 자금으로 팩사백 글로벌 임상 3상 시행할 것이고 이렇게 보도가 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 거래소가 조회 공시를 요구했는데 확정된 거 없다라고 답을 냈고요. 이내 주가는 하락으로 돌아서서 지금 0.67%의 하락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오늘은 좀 크네요, 신라젠. 다음 보겠습니다. CJ E&M과 넷마블을 나란히 띄워놓을게요. 거래소가 조회 공시 요구한 또 하나의 업체가 있습니다. 바로 CJ E&M이 대상이고요. E&M이 보유하고 있는 넷마블 지분 있잖아요. 돈으로 환산하면 한 2조 원이 좀 넘어가는 그 규모, 이거를 매각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설이 돌면서 넷마블 주가가 장중한데 저 꼬리 아랫부분만큼 약 9%대 정도 급락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무근이라는 답을 양쪽에서 들었어요. 넷마블 쪽에서도 사실 아니다라고 그러고 CJ E&M 측에서도 검토한 바 없고 사실 아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요. 지금은 CJ E&M은 상승폭 줄이고 넷마블은 하락폭 줄이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롯데정보통신 볼게요. 주가가 다시 4만 원대 위로 올라선 채 진행이 됩니다. 롯데그룹이 스마트 혁신을 위해서 앞으로 5년간 50조 원 돈 들여서 IT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보겠다라는 얘기를 내놓고 있는데 물론 이제 50조가 다 들어가는 건 아니겠죠. 그룹 차원에서의 IT 투자가 확대되면 당연히 요 롯데정보통신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점쳐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 얘기는 사실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상장한 이후 그래도 흐름이 괜찮아요. 지금 들어가도 될지 여부 판단해 보겠습니다. 잠시 뒤에요. 제주항공이 40번째 항공기를 도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진에어가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 수가 26기라고 하고요. 에어부산이 25기, 티웨이 항공이 20기, 저가 항공들 중에서는 제주항공이 단연 탑입니다. 제주항공은 규모의 경제로 원가 절감 능력을 보여주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정도로 규모의 경제까지 논할 단계인지 주가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5.6% 급등입니다. 아난티 보겠습니다. 북한의 금강산 관광 정말 재개될 수 있는 것일까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힘이 됐습니다. 남북 경협이 시작된다면 제일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금강산 관광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도 떠들썩하죠. 나난티 최근 주가 끌어올릴 만한 그리고 끌어내릴 만한 이슈가 참 많았었던 종목입니다. 어떻게 볼까요? 아난티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임스택 정태근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난티 먼저 보겠습니다. 진짜 출렁출렁 할 만한 이슈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다시 급등세를 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만큼 최근에 이슈가 많은 종목이라 봐야 되겠죠. 짐 로저스 이슈도 있고 그리고 맞아요. 이제 네. 오늘은 또 금강산 이슈가 좀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예전에 그 에머슨 퍼시픽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사명이 좀 바뀌었는데 지금 금강산에서 일단 예전에 호텔이란지 리조트 사업을 좀 하고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가 될 것이다. 이런 종목으로 해서 오늘 좀 부각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는 남북 기업주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냐 아니면 실행 가능성이냐 우리 여기서 갈림길이 어쩔 수 없이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된다라면은 아난티만큼 수혜가 되는 종목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은 기대감이고 우리가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될 부분은 실행 가능성이겠죠.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실행 가능성이 있었다라면은 개성공단과 금강산이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분명히 진행이 됐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아직까지 기대감 썰로 끝나는 것은 아마 발목이 잡는 요인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를 볼 때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이런 언급을 해서 어떤 기대감도 분명히 조명을 해야 되지만 또 반대로 우리가 한국 자체적으로 단독으로 금강산 관광을 만약에 재개를 하게 된다라면은 유엔의 대북 제재 이것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기대감으로는 충분히 상승할 만하다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실행 가능성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2018년 4월 달에 신담보 기업들이 부각이 되게 되면서 보여줬던 흐름을 제가 봤을 때는 아난티가 또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 23일 이후부터 추가 상승이 제한이 되게 되면서 어쨌든 단기적으로 추세는 하락적으로 꺾인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일시적인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볼 때 추세적인 어떤 상승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보자면은 조금 추가 상승은 제한적일 것 같다.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저는 의견을 나빠요라고 좀 드려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경협, 뭐 아난티를 비롯해서 남북경협주 통째로 다 그럴 것 같아요. 앞으로의 전망을 내다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분명히 가능성은 커지긴 했는데 그게 실현이 되는 것이 1년 뒤가 될지 5년 뒤가 될지 아직까지는 점치기 어렵습니다. 아난티 일단은 투자 의견 측면에서는 나빠요 찍고 다음으로 갈게요. 제주항공으로 눈 돌리겠습니다. 오늘 주가 상승 탄력도도 붙고 항공기 하나 또 이제 구입했다, 확보됐다라는 뉴스 전해지고 있고요. 빠르게 좀 성장하고 있는 듯한 느낌은 받아요. 제주항공 그럼 주가에도 이것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언제쯤 반영이 될까? 이것도 좀 전해주십시오. 네, 일단은 저는 이제 조금은 제주항공이 앞서 나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좋게 보시는군요. 네, 일단 좋게 보고 있고요. 일단 우리가 예전에는 항공사 얘기할 때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대한항공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두 회사가 노선이 극명히 갈렸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해외 노선,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단거리 해외 노선 이렇게 되면서 시장 양분을 했었는데 우리가 LCC라는 저가항공이 나타나게 되면서 아시아나항공의 어떤 위상이 상당히 좀 많이 흔들리고 있죠. 아시아나항공 대비해서 가격도 싸고 아시아나항공이 가는 노선을 다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거기 어떤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제주항공이라든지 진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또 눈에 띄고 있고요. 어쩌면 40번째 항공기 도입 이 부분이 단순히 항공기 한 개 더 들여왔다라기보다는 항공기 수를 늘려가게 되면서 어쨌든 해외 단거리 노선 쪽에는 아무래도 선두주자로 나갈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금 해외 투자에 대한 어떤 심리들이 좀 개선이 되게 되면서 일본 노선이라든지 동남아 노선 쪽으로 다시 한번 관광객을 또 흡수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악재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오늘 뉴스가 상당히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통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금융 리스라든지 운용 리스로 들여온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이 아니라 자체 항공기로 도입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향후에 어떤 비용에 대한 절감 효과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바닥을 다지게 되면서 반등의 가능성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좋아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네. 지금 오늘 하루 사이에 5% 급등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크게 놓고 보니까 올라갈 구간이 또 많아 보이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일단은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기술적 반등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241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늘색 선이 무슨 색이에요? 하늘색? 네, 하늘색 선이 241선입니다. 그래서 요 선을 좀 되게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 선이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전에 지지라인이었지만은 지금 작년 8월달 이후 저항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추세적으로 상승에 대한 부분도 무게중심을 둬야 되겠지만은 일단 어쨌든 반등을 주기 위해서 이 241선까지 어떤 상승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는 관점에서 먼저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항공기 도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기술적인 어떤 바닥 탈취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에 241선까지 가능할 것 같고요. 241선의 어떤 돌파는 이 항공기 어떤 도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효과가 나타났을 때 저는 돌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241선이 있는 4만원 부분까지 어떤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을 우리가 한번 상기를 해보자면은 20% 넘는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저는 충분히 가져도 된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주항공 투자 의견 좋아요. 찍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추가 상승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롯데정보통신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거 상장한 지가 언제? 지난해였어요? 지난해 여름쯤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참 롯데그룹주 전반이 힘겨웠었던 때가 있었죠. 그렇죠. 오너의 빈자리가 참 크게 느껴졌고. 근데 이제 컴백하셨고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할 거고 이게 제일 큰 수혜를 받는다라는 시나리오인데 가능하겠습니까?
네, 일단은 뭐 투자를 하는 부분에 수혜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수혜의 어떤 시너지 효과, 파급 네. 효과, 요게 조금은 점검마다 제가 볼 때는 의견이 많이 좀 갈릴 것 같아요. 어떤 시각들이 있는 네. 거예요? 일단은 지금 어쨌든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되면 스마트 팩토리한지 SI 그리고 이런 사물 인터넷 같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쨌든 롯데그룹 전반적인 어떤 수주 물량을 따오게 되면서 이 부분이 어떤 역대급 효과가 발생이 될 것이다. 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시고요. 하지만 그 반대로 저는 50조 얘기가 나오길래 설마 50조 다 투자하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네네네. 5천억 정도입니다. 5천억 정도이기 때문에 전체 1%죠. 50조에 5천억. 네. 네. 5천억도 작은 돈은 아니지만은 만약에 이 롯데정보통신이 연간 매출액이 1,000억 원이다. 그러면 매출의 5배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파급 효과가 저는 된다라고 봐요. 하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 2018년 기준을 봤을 때 매출액 기준을 봤을 때 1조 원가량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수주를 따오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규모는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또 마이너스 요인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시적인 어떤 실적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실적 효과였던 시너지 효과 그리고 지속적인 효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라면은 조금 저 같은 경우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드리려냐면은 예전에 그 회사 어떤 두 회사가 합병했을 때, 그러니까 CJ E&M이겠죠. CJ 네. E&M과 CJ 오션뱅이 일시적으로 합병을 하게 되면서 실적 효과를 봤잖아요. 그것처럼 요 회사도 마찬가지로 롯데그룹의 어떤 그 수주 효과가 발생이 되게 된다면 1차적으로는 그 효과가 반영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부분이 지속이 되지 않게 된다라면은 조금 단기적인 변동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이 맞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저는 일시적인 시너지 효과로 끝날 가능성에 좀 주목을 해본다라면은 조금은 글쎄요.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큰 점수를 주지는 않으시는 거군요. 네. 롯데정보통신 그러면 이제 중간 점수 글쎄요 찍을게요. 네. 오늘 좋아요 의견 주신 거 제주항공. 제주항공. 지금 꼽혀진 종목들 뭐 앞서서 이제 뭐 말씀을 깊게 나누진 않았습니다만 신라젠이나 뭐 CJ E&M이나 뭐 넷마블에 대한 이야기도 살짝 했었고 뭐 이런 뭐 다른 종목들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제주항공이 좀 탑에 속할 만큼 좀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상승 폭을 보게 된다라면은 전 제주항공이 그나마 좀 제일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라젠 같은 경우도 보고요. 그리고 CJENM도 봤지만 어쨌든 뉴스라든지 그 뉴스의 어떤 시너지 효과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제주항공이 어쨌든 가장 큰 높은 점수를 줘야 되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넷마블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계속해서 이런저런 루머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인수 관련 주체들 상대도 많기 때문에 거기 어떤 소위 말한 찌라시 이런 부분도 돌아다닐 거고요. 그리고 그런 시장에서 시장의 어떤 선점효과를 가져가기 위한 어떤 노력도 분명히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은 그쪽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슈들이 M&A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슈의 어떤 지속성 관점에서 보자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적어도 지속성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CJEM이라든지 롯데정보통신보다는 조금 제주항공 쪽으로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라는 거죠. 어쨌든 항공기 도입 소대도 말씀드렸지만 항공기 도입이 말 그대로 39대에서 40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시너지 효과라도 점유율을 확대시킨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높은 점수를 준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내일장 탑픽으로는 제주항공 찍어보겠습니다. 프라임스탁 정태근 팀장과 오늘도 함께했고요. 팀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